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황에 더 강한 아파트의 법칙. 지금 불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요 불황기의 아파트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기존에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즉 호황일 때 이 좋은 아파트의 그 개념하고 이 불황일 때 또 좋은 아파트의 개념은 또 약간씩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변화된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꿈틀꿈틀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불황에도 강한 그런 아파트의 법칙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좋은 아파트하고 이 강한 아파트하고 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좋은 아파트의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냥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즉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누구나 다 본인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자기네 집이 좀 나쁘다. 자기 집이 좀 이거는 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이 강한 아파트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강한 아파트의 특징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좋은 아파트하고 강한 아파트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아파트, 그나마 좀 인기 있는 아파트들의 이 대외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이 대외적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중점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역세권이 있냐 없냐, 역이 있냐 없냐, 그리고 학군이 좋냐 나쁘냐, 또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또 직주 근접, 주변에 좋은 일자리를 생성해내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이 생활 편익 부분에서 백화점이 됐든 이마트 홈플러스가 됐든 쇼핑몰이 됐든 또 근생이 됐든 주변에 좀 상가나 병원 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인기 있는 아파트와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좋은 아파트의 대내적 특징으로 본다면 요거는 이제 좋은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의 대내적 특징이니까 아파트 세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관련된 거죠. 즉 우리 아파트 단지의 브랜드명이 좋은 브랜드명이냐 아니면 중소업체의 브랜드명이냐 요 브랜드명에 따라서 금액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어진 지가 몇 년 됐다, 신축이다, 아니면 15년 됐다, 30년 됐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또 2000세대 내지 3000세대가 되는 대단지냐 아니면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단지냐 차이가 좀 나겠죠. 또 소형 평수냐 아니면 대형 평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조망권 같은 평수라 같은 단지 내에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이 조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기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불황기의 도래가 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소형 아파트라는 이 소형 아파트가 그동안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황일 때는. 그런데 이 불황기가 도래가 되면 이 소형 아파트가 좀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불황기가 도래가 되면 소형 아파트든 중형 아파트든 대형 아파트든 다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떤 평수가 됐든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렇게 떨어지는 폭으로 놓고 본다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들 또한 또 중산층 이하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형 평수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대형 평수 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하시죠. 즉 이 불황기가 도래가 되면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서민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불황이 다가왔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재산이 감소되는 계층은 역시 뭐 중산층이다, 아니면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도래가 될 때는 이제 급매물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급매물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다는 거죠. 소형 평수로 위주로 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 급매로 내놓는 금액들이 더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매물이 증가되고 금액을 더 낮춰서라도 던지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매매 가격이 출렁이면 전세 가격은 더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 불황기일 때는 이 소형 아파트도 어느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불황기일 때 약해지는 아파트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우리는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좋은 아파트, 인기 아파트들은 역세권, 뭐 학군, 자연환경, 직주 근접, 뭐 생활 편의, 또 단지의 대내적 환경으로 보면 뭐 브랜드가 어떤 거냐, 신축이냐 아니냐, 대단지냐, 소형 평수냐, 조망권이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별의별 거 가지고 다 따져요. 또 이런 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즉 불황기 때는 이런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불황에 빠졌다, 또 중산층이 흔히 불황에 빠졌다라고 할 경우, 즉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이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아니면 사업이나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중단을 하나요? 가장 먼저 끊는 게 적금이나 예금, 보험, 그리고 애들 학원비 아닙니까? 물론 애들 학원비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게 예를 든다면 뭐 피아노가 됐든 또 태권도가 됐든 예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웬만해서는 국영수만큼은 꼭 이제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불황이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애도 학교가 어떻고 이런 게 눈에 약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요 집을 정리하고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연 환경이니 뭐 공원이니 이런 것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파트 내 생활 편익 시설이 뭐 잘 돼 있든 안 돼 있든 별로 좀 관심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요거 하나만큼은 유지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은 그나마 쉽게 아파트가 나간다. 근데 초역세권이 아닌, 또한 역세권도 아닌 지역은 내가 팔고자 해도 이 아파트가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기에도 좀 강해지는 거, 불황기에도 좀 달라지는 거 바로 역세권이다.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기 때 뭐 아파트 브랜드명이 어떻고 또 뭐 신축이니 구축이니 또 뭐 대단지니 뭐니 또 소형 평수니 대형 평수니 뭐 조망권이니 이런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불황기일 때는 오로지 뭐다?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것도 초역세권이냐 아니냐,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부자들 동네, 즉 부자들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부자들 아파트가 강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불황기에 강해지는 아파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또 대형 평수가 많이 분포가 된 아파트, 그 동네에서 인기가 좋은 아파트, 그리고 부자들이 좀 이사 가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돈을 번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즉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저 아파트 가고 싶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파트를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서울 강남이죠. 이 서울 강남이라는 거는 아마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전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네가 바로 서울 강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이제 부산 해운대가 있겠고, 대구의 범어동이 있겠고, 대전 둔산동이 있겠고, 광주 본송동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랜드마크적인 동네고, 또 그러한 동네에 랜드마크적인 아파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부산 해운대구 랜드마크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죠. 해운대 뭐 아이파크가 됐든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됐든 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같은 경우는 이 전용 면적은 222제곱미터인데요. 2018년도에 가격이 무려 뭐 41억 4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울이 이남으로 해가지고 아마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뭐 41억 4천만 원이다. 아마 최고로 높게 거래가 된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대구라고 하면 이제 수성구가 생각나시죠? 또 수성구라 하면 범어동이 생각나고 그러면 대구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마이너스 P였어요. 마이너스 P도 그냥 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되는 정말 엄청나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준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2014년도 최악의 가격, 즉 5억대 중반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2019년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요게 5억대 하던 요 아파트가 15억대로 이 거래가 성사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5억대 중반이 15억대가 됐다. 어떻게 보면 5억이 15억이 됐다. 10억이 점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냐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 이후에 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들은 뭐한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형평수의 거주자하고는 좀 완전히 좀 틀립니다. 즉 소형평수에 거주하는 이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국내 경제가 흔들리면 본인에게 영향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뭐 명태가 됐든 황태가 됐든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을 축소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랜드마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특징으로 본다면 일단은 대형 평수죠. 또 어느 정도는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경제가 위태롭고 국내 경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황기에도 급매물이 나오지가 않더라. 어떤 지역이? 부자들이 사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면 또 어느 정도 나이들이 또 지긋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도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사 가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불황기에는 매물이 증가가 되는데 불황기 때 대형 평수 같은 경우 특히 랜드마크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물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없다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은 하되 어느 정도 하락폭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불황기에 강한 아파트의 특징을 본다면 첫 번째는요 초역세권 아파트여야 돼요. 두 번째로 본다면 랜드마크 아파트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불황기에 강한 아파트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황기에 강한 아파트의 특징으로 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죠. 이 부동산이 불황일 때는
하락폭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호황일 때는 부동산 상승폭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자본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왕이면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거, 요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다소 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번 기회에 좀 더 역세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뭐 현재는 걸어서 20분 거리라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걸어서 10분 거리 내지 5분 거리로 이렇게 이사를 한번 가는 것도 불황기에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